미국 증시 어제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1.30%, S&P 500 마이너스 1.39%, 나스닥 마이너스 1.96% 떨어졌어요. PPI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트럼프가 이후에 보복관세 예고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트럼프가 EU한테 미국산 위스키 관세 안 철폐하면 유럽산 와인, 샴페인에 200% 관세 부과하겠다고 으름장 놓았어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실물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3주 동안의 변동성은 걱정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JP모건이 분기 차량 인도량이랑 목표주가 하향 조정하면서 3% 떨어졌고, 애플은 아이폰 교체 주기 자신감이랑 경기 방어 역할 잃었다는 분석에 3.4%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소비 증진 정책 기대감에 0.9% 올랐네요.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정부 셧다운 우려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은 별다른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전날보다 7.28포인트 0.28% 내린 2566.36이었어요. 미국 관세 전쟁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걱정까지 더해졌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쳐 시장이 상승 동력을 얻지 못했네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네요.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었는데요. 여당은 이에 반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측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주주소송 남발 우려는 과장이며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인 최연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 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네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여야 간 입장차가 커서 향후 제2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전 세계 상대로 상호관세 발표 강행 의지 재확인했어요.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 만난 자리에서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등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단연간 갈취당했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캐나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우리는 캐나다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겠다는 구상까지 언급했어요. 이미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발효됐고 4월 2일에는 글로벌 상호관세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3월 4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적용 상품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S&P 500 지수는 최근 고점에서 10% 하락해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골드만삭스는 관세율 5%포인트 상승마다 S&P 500 주당 수익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심해지면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네요. 3월 13일 기준으로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991.3달러로 전날보다 1.5% 올랐습니다. 금 현물 가격도 같은 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쯤에 온스당 2,979.7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금값은 작년에 27% 급등했고 올해도 벌써 14%나 올랐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에는 20% 관세를 매겼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두 나라 지도자들과 협상 후에 이를 연기했다고 해요. 또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맥커리 그룹은 금값이 3분기에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BNP 파리바는 2분기에 3,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헤지펀드 캐리스데일 캐피탈이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고 발표했네요.
이 헤지펀드는 아이온큐 주가가 심각하게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리스데일은 보고서에서 AI 투자 열풍으로 아이온큐 주가가 3배나 급등해 시총이 50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했지만 이는 내년 예상 매출의 40배로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분석했어요. 아이온큐가 2026년까지 양자비트를 현재 80에서 100개에서 4,000개로 2028년엔 32,0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캐리스데일은 기술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중 특히 광자 인터커넥트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기술 수준도 상업화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어요. 캐리스데일은 아이온큐가 기술 성과를 과장하고 비현실적 전망으로 투자자를 오도해왔다며 최근 CEO 교체와 기술 로드맵 수정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지난해 12.39달러에서 41.77달러로 무려 237% 급등했지만 캐리스데일은 실제 기업 가치는 한 자릿수 달러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요구했네요. 지난 3월 4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 일본 등이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며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마이크 덜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3월 25에서 26일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가로 운송하고 액화해서 2029년부터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구상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은 약 440억 달러 65조 원 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해서 엑소모빌, 코노코필립스 같은 대기업들도 수익성 문제로 철수했던 상태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에 부담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현재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네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13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달 보유지분 변경 공시한 종목은 총 10개, 이 중 2개는 줄이고 8개는 늘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하나엔진 보유 비중을 11.65%에서 10.97%로 0.68%포인트 줄인 거예요. 물류기업 LX 인터내셔널도 10.07%에서 9.67%로 0.4%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는 조선 및 해운 물류 관련주들이 트럼프 수의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하자 비중을 낮춘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 견제를 위해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반면 국민연금은 관세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에 관심을 늘렸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보유 비중을 4.93%에서 5.03%로 0.1%포인트 확대했어요. 음반과 공연은 물리적 상품이 아니라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6.4%에서 7.42%로 1.02%포인트나 늘렸네요. 화장품은 관세가 부과돼도 미국이 선호하는 K뷰티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적고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네요.